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봄을 다룬 러시아 그림과 러시아 작가 까람진의 가엾은 리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베네치아노프가 1820년대 초반에 그린 경작지에서 봄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처음에 밭을 썰애지라는 여인이었다가 말을 몰고 가는 밭의 농부였다가 사계 시리즈에 포함되면서 경작지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농촌의 현실을 묘사했다고 하기보다는 이상적이고 목가적인 봄의 농촌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낙네가 놀이하듯이 몰고 가는 말보다 여인이 더 크게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몰고 밭을 가는 여인은 러시아의 전통 의상인 루바시카와 사라판을 입었고 머리엔 코코시니끼를 썼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따스한 봄바람에 사뿐히 날아오르는 듯하네요. 여인의 모습을 보면 밭을 갈러 나온 것이 아니라 봄날 어느 축제에 나온 아낙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려낸 것은 그냥 농촌 아낙네가 아닌 봄 자체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여인의 옆에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아이 주위에 떨어져 있고 화관을 만들고 있는 꽃은 봄에 피는 꽃이 아닌 수레국화입니다. 그래서 더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들었죠. 경작지 옆풀 위에 앉은 아이의 모습은 그저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베네치아 노프는 베네치아 노프 학파까지 형성할 정도로 그 그림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각박한 농촌 현실과 농노들의 실정을 너무 미화해서 전원시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치아 노프의 풍속가들은 농노들을 최초로 아름답게 그려냈고 농촌의 여러 모습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의의도 가집니다.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농노 아가씨를 등장시켜 귀족 청년과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 바로 가엾은 리자입니다. 가엾은 리자는 감상주의 소설의 대표작으로 뽑히지요. 가엾은 리자를 집필한 까람지는 26세에 이 작품을 발표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리자라는 농노 아가씨와 에라스트라는 귀족 청년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에라스트에게 버림받은 리자는 결국 수도원 연못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시모노프 수도원, 오두막이 있었던 그 주위에 자작나무 숲, 리자가 몸을 던졌던 수도원 연못은 모스크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됩니다. 특히나 연못은 리자의 연못으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이 작품을 사랑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엾은 리자에서는 러시아 문학에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개성과 감정을 가진 화자가 등장하여 인물들에 대해 자신의 감정적 평가를 내리고 독자들에게 동정을 호소하고 감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자는 나는 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슬픈 실화를 옮겨 적고 있는 것일까라며 스토리의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이 실화는 리자가 죽고 나서 평생을 괴로워한 에라스트가 1년 전에 들려준 이야기이고 직접 리자의 묘지까지 갔었다고 작품 말미에 밝히기까지 해서 독자들에게 스토리의 진실을 납득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품 속에 그려진 리자와 그 어머니의 모습은 현실적인 농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리자는 농도처절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목가적 여인의 모습이죠. 마치 베네치아 노프 그림 속의 농부 여인처럼 말이죠. 리자는 현명하고 순진하며 사람들을 잘 믿는 성격으로 감상주의 소설들을 읽고 성장한 사랑스러운 상류층 아가씨에 더 가깝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녀가 농노 아가씨라는 사실은 에라스트가 군대에 가야 한다며 이별을 구하자 슬퍼하면서 왜 난 이렇게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걸까요? 라는 고백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군대에 간 에라스트는 카드놀이로 전 재산을 잃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그를 연모했던 연상의 부자 가부에게 장가들기로 작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죠. 리자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화려한 마차를 탄 에라스트를 마주치게 되고 그를 쫓아간 저택에서 에라스트가 약혼했다며 백루불을 지어주자 너무 절망하게 됩니다. 리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소녀에게 돈을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맡기고 수도원 연못에 몸을 던지게 되죠. 이 부분이 정말 독자의 눈물을 쥐어짜게 만드는 감상주의 소설의 진면목인 것 같아요. 까람지는 작품 초입에서부터 모스크바의 전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강조합니다.
이 산에 서면 오른쪽으로 거의 모스크바시 전체가 다 보이고 많은 집들과 장엄한 고대 원형 극장을 연상시키는 교회들이 쭉 늘어서 있다. 특히 태양이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비출 때나 석양이 수없이 많은 금빛 둥근 지붕과 하늘로 솟아오른 수많은 십자가 위에서 논일 때 가히 절정을 이룬다. 저 멀리 짙푸른 오래된 느릅나무 숲에는 지붕 꼭대기가 금빛인 다닐로프 수도원이 있고 그 뒤로 더 멀리 거의 지평선 끝자락에는 삼세 언덕이 푸른빛으로 우거져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한껏 문과적 전원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목동아가씨 리자와 에라스트의 사랑을 싹트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볼레노프의 나리의 권리라는 작품입니다. 주인 나리에게 새 농노 처녀를 데리고 와서 선보이는 모습이죠. 그림의 배경은 유럽이지만 러시아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가는 그때까지도 농노 처녀들의 초약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귀족의 모습도 비유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귀족들은 농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사랑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리자 어머니가 리자를 찾아온 에라스트에게 남편 이반과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농부 여인들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농노가 착취와 희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농노에 대한 애정을 담은 인본주의와 작품의 완성도는 가련한 리자를 러시아 문학사에 길이 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까람진의 이 작품에서부터 작은 인간이란 테마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람진은 리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의 원인을 불평등한 사회적 현실 때문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에라스트 개인의 인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리자는 그와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에라스트는 그녀와의 사랑이 지루한 상류사회의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신선한 로맨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까람진의 가엾은 리자는 시종일관 비극적 감성으로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작품 전체의 비극적 결말에 대한 복선이 가득합니다. 화자는 처음부터 비극적 얘기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갔고 첫 만남 이후 다음 날 에라스트가 오지 않자 리자는 은방울꽃을 모스크바 강에 던져버립니다. 또한 리자가 에라스트와 함께 사랑을 나눈 후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와서 그들의 미래에 어두움을 드리웠습니다. 에라스트와 처음 만날 때 리자가 팔려고 들고 있던 은방울꽃은 서양에서 보통 신부들의 부케와 화관으로 많이 사용되는 꽃입니다. 성모의 눈물이라는 꽃말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이죠. 오드리 헵번이 결혼식 때 들어서 유명해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선 송혜교, 고소영 등이 부케로 들었습니다. 작품에서는 에라스트를 만나 운명적 사랑을 나누고 그의 신부가 되고 싶었던 리자의 소망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엄연한 계급사회였던 러시아에서 그런 소망을 품고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던 리자는 처음부터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까람진이 선보인 러시아 감상주의는 진보적인 귀족 계급 문화의 한 현상이었으며 18세기 후반 문학과 예술 속에서 계몽주의적인 이성 우월주의의 위교로 인해 형성된 흐름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출과 완성, 개인의 감수성을 맹목적으로 숭배하였고 사회보다는 한 개인이 문학적인 지각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물론 인간주의의 자연세계도 파헤쳐 보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상주의는 대비가 특징적입니다. 순결한 자연과 비도덕적인 문명, 전원의 한적한 생활과 번잡한 도회지 생활,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의 시와 이성적인 시 등입니다. 또한 감상주의적 경향에서는 민중의 정신적인 특징, 즉 민족적인 서사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간의 구체적인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고 인간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묘사했다는 한계도 지닙니다. 러시아 고전주의와 감상주의를 비교해보면 고전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였고 감상주의에서는 인간의 감성을 다루게 됩니다. 고전주의에서는 규칙, 질서, 조화가 강조된 반면 감상주의에서는 자유분방함이 강조됩니다. 또한 고전주의에서는 주요 장르가 영웅서사시, 송시, 풍자시였다면 감상주의에서는 서정시, 전원시,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엾은 리자를 쓴 니콜라이 까람지는 직업 작가이자 시인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심비리스크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계몽주의자 노비코프로 사귀었고 계몽 자선단체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을 여행하기도 했지요. 귀국 후에는 여행 인상기인 러시아인 여행자의 편지를 그가 발행했던 모스크바 잡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엾은 리자를 1792년에 게재하였죠. 이어서 잡지 유럽 통보를 발행하였고 역사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러시아 국가사를 11권까지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12권은 미완으로 끝났죠. 감상주의 작가로서 러시아 문학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문학의 대중화, 문장어의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근대 러시아 문학 역사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는 그가 농노아가시를 러시아 문학사에 남겨놓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오늘은 농노 처녀를 그린 베네치아 노프의 경작지에서 봄과 니콜라이 까람진의 가엾은 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